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건년 TV의 보험 좀 아는 언니 정미예요. 오늘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자꾸만 실수하게 되는 초재진의 산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초재진이 은근히 심사추정이 많은 항목 중에 하나거든요. 왜 우리가 이거를 자꾸만 실수하게 되는지 그 이유까지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진과 재진의 개념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초진이란 해당 상명으로 동일 의료기관, 동일 의사에게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병원에 처음 오신 환자분들은 초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 30일 이후 내원 시 초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질병으로 치료가 다 끝나서 환자가 이제 갔어요. 그러고 나서 30일이 넘어 오셔가지고 어떤 다른 질환이 생겼을 때 이거는 초진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어떤 환자분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날 보니까 충치가 딱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충치에 대한 치료를 다 끝내고 가신 거죠. 그리고 나서 31일째 되는 날 이 환자분께서 다시 오셨는데 그 충전한 부위가 떨어져서 오셨어요. 그래서 31일째 되는 날 그 충전을 다시 시행했다면 이거는 초진일까요? 재진일까요? 네, 이 경우는 동일 부위이지만 이미 그 부위에 대해서 치료가 끝난 거죠. 치료가 끝나고 30일이 지나서 오신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초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다음 재진의 개념을 볼까요? 보시면 해당 상명으로 동일 의료기관, 동일 의사에게 계속해서 진료받고 있는 경우는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재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환자가 처음에 오셔가지고 TX 플랜이라는 걸 딱 세우셨죠. 그러면 그 순간 그거에 대한 치료가 시작됐다라고 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그 TX 플랜에 대한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는 재진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시거든요. 그러면 아래쪽 케이스를 보면서 이 케이스는 초진인지 재진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자, 1월 2일에 환자분께서 오셔서 파노라마 촬영을 했는데 38번과 48번의 매복치가 있어서 요거는 발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 5일에 오셔가지고 매복 발치를 진행을 하셨죠. 이랬을 때 이 3월 5일 진료는 초진일까요? 재진일까요? 네, 이거는 이미 1월 2일에 발치를 하기로 TX 플랜을 세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3월 5일에 하신 진료는 초진이 아니라 재진으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치료를 끝내고요. 환자분께서 다시 5월 10일에 오셨는데 이번에는 18번이 아파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급성으로 치관주의염이 있어서 이 부위에 마취를 하고 발치를 하셨습니다. 이랬을 때 이 5월 10일 진료는 초진일까요? 재진일까요? 네, 이 경우는 이 치료에 대해서 계획된 바도 없었고 치료가 끝나고 30일이 지나서 오신 경우이기 때문에 초진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5월 10일에는 초진으로 적용을 하시면 되세요. 치주 질환의 경우는 초재진의 기준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세요. 보시면 치주 질환은 동일 부위에 하나요. 치료 종결 후 90일 이내 내원 시 재진이다 라고 되어 있죠. 9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부위에 하나요? 동일 부위에 하나요. 그러니까 동일 부위는 90일이에요. 그러면 동일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의 경우는 어떨까요? 다른 부위의 경우에는 다른 치료들과 마찬가지로 30일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거는 치주 질환의 경우는 치료가 완료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되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래 사례를 보면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월 10일에 환자분께서 오셨는데 30번이 굉장히 많이 부었어요. 보니까 역시 염증이 있었고 급성 치주염으로 스케일링을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월 20일에 또 오셨는데 저번에 치석 제거했던 부위가 또 부어서 이번엔 마취를 하고 치근 활액술을 시행을 하셨어요. 자, 이랬을 때 3월 20일 진료는 초진일까요? 재진일까요? 네, 이 경우는 동일하게 30번대이기 때문에 90일을 기준으로 해서 초진이 아닌 재진으로 적용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환자분께서 2달 있다가 또 5월 달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40번대가 부어가지고 역시 염증도 있고 그리고 동요도도 있는 급성 치주염 상태여서 치근 활액술을 시행하셨습니다. 자, 이 5월 20일 진료는 초진일까요? 재진일까요? 네, 이 경우는 동일 부위가 아닌 서로 다른 부위죠. 그렇기 때문에 30일을 기준으로 치료가 끝나고 30일이 지났기 때문에 5월 20일 진료는 초진으로 적용이 가능하세요. 초재진에 대한 기준 그리 어렵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 기준에 대해서 잘 알면서도 치과에서 초재진 적용을 빈번하게 실수하시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선생님들 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청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는 초진에서 다시 초진으로 넘어가는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세요. 대부분 기본 세팅은 30일로 되어 있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6월 5일에 와가지고 환자가 진료를 하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30일 안에 왔을 때는 자 30일째가 7월 5일이거든요. 7월 5일에 와서 진료 입력을 하려고 딱 클릭을 하면 진료 구분이 재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초진으로 30일이 지나면 바뀌기 때문에 31일이 되는 7월 6일날 진료 입력을 하게 되면 진료 구분이 초진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발수하고 근관학대 약속 일주일 뒤에 잡아놨는데 한 달 있다 오거나 2달 있다 오거나 이런 경우 되게 빈번하시잖아요. 자, 이럴 때 이게 초진으로 잘못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치과에 가보면 이렇게들 실수를 많이 하세요. 보이시죠? 발수하고 지금 몇 달 있다가 오셔서 근관학대를 하셨는데 이때 역시 이게 초진으로 바뀐 상태에서 입력을 하고 변경을 안 하시면 이렇게 초진으로 청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치주치료 같은 경우도 전체를 다 치주치료를 하기로 플랜을 세워놓고 잘 오시다가 이렇게 중간에 딜레이 되는 경우가 생기죠. 여기서도 보시면 7월 5일에 역시 딜레이 돼가지고 초진으로 잘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거를 재진으로 변경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들어가서 역시 심사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치료를 쭉 이어가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혹시 초진으로 잘못 들어가지 않았는지 항상 체크하는 게 필요하시고요. 특히 분명히 약속을 잡았는데 취소하고 한참 있다 오신 환자분들은 거의 초진으로 바뀌어 있을 거기 때문에 재진으로 변경을 해서 청구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초재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이 정리가 되시죠? 그런데 이 초재진은 10분 가지고 내용을 다 다루기에는 케이스가 정말 무궁무진해요. 제가 초재진 가지고 강의를 2시간짜리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임상에 적용하시다 보면 이거는 초진인가 재진인가 알쏭달쏭한 케이스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그런 거는 치건형 카페에 오셔가지고 Q&A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달아드릴게요. 그러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치건형 카페로 와주세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잊지 마시고요.
오늘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